네, 안녕하세요. 2차 전지와 테슬라에 올인하고 있는 일레컨이라고 합니다. 사실 요즘에 좀 주가가 좀 답답합니다. 물론 미장도 좀 이제 빅테크 AI 종목을 위주로 관련주들 위주로 좀 조정이 오고 있긴 하지만 리튬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거의 9만 5천까지인가요? 이렇게 급상승 하는데 이렇게 우리나라 2차 전지도 리튬 광물이 워낙 중요한 광물, 주요 광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을 같이 해주는 것이 맞는데 물론 장기적으로는 뭐 이평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따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는 있지만 조금 장이 많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아쉬운 주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실 제가 계속 언급을 드렸던 파나소닉발 이런 수주 같은 것들이 좀 본격적으로 이렇게 딱 이런 매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빵빵 터트려 줘야 하는데 LG화학이 사실 일주일 전에 나왔었죠. 한 3조, 4조 정도가. 근데 연간 뭐 1조 정도 조금 넘는 수준의 수주 공시를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 뉴스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현 기자가 굉장히 잘 이렇게 이런 쪽은 취재를 해주고 있는데 발주전이 가시화되고 있다. LG화학으로 추정되는 발주가 시작됐다. 그래서 양극재, 동박 등 이게 원래 좀 더 빨리 나와주길 기대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 중으로 좀 언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LG화학 같은 경우는 3조 7천억 정도를 양극재 계약 그 공시를 했었고 그리고 근데 워낙 요즘에 가동률이 떨어지는 상황이어가지고 중요한 공시였었죠. 그래서 11월 15일부터 이제 바로 이제 하는 거 29년까지 4년 동안인 거고 여기서 보면은 또 중요한 것들이 여기에 보면 당연히 OBBA 법안이나 PEE 조건을 강화하면서 중국 기업에 대한 지집을 막기 시작해서 공급망 변화가 다 시급해졌다. 그래서 스미모토 약극재가 NCM 계열을 못 해주면서 NCA에서 NCM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실제 저는 LNF하고 LNF가 이제 제일 큰 규모로 하고 그 다음에 LG화학의 뭐 이렇게 옵션으로 될 거라고 또 예상했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 옵션이 포스코 퓨처엠이었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국내 업체인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LNF를 세 개나 선정해 갖고 공급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래서 LG화학의 양극재를 우선 공급받되 LNF와 포스코 퓨처엠 양극재를 생산 라인 종류별로 구분해서 추가적으로 납품을 받는 구조다. 상반기 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아직 확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원래 사실 파나소닉에서 1조 공시를 했었었죠. 여기서도 이 부분을 또 다루기도 했었어요. 어딨죠? 여기 보면은 실제 여기 보면은 여기 있죠. 포스코 퓨처엠으로 실제로 지난해 말에는 포스코 퓨처엠으로 추정되는 국내 기업과 양극재 공급 계약을 맺었었고 이 계약을 이 불확실성으로 연기하기도 했다. 이게 포스코 퓨처엠 1조 계약이었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더 가시화되고 이제 나올 것이다. 근데 제 사실 저는 많아야 투밴더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쓰리밴더로 가는 그런 분위기로 이전 업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런 거 빨리빨리 좀 나와주면 좋겠지만 근데 약간 좀 나눠 가지면서 이런 규모는 조금 작아질 것 같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더 이런 유력한 업체들을 더 비중도 좀 늘려놓은 상태고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이 빨리 빨리 끊임없이 나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얘네들은 철저하게 비중국 이 중국에 때가 안 묻어 있는 업체들을 선정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 요거는 최근 원가 기준으로 해서 이 리튬의 이제 판가가 만약에 이제 2배 정도 오르면 LFP는 거의 완전히 이 리튬의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 판가로 P가 이제 많이 오른다는 거고 이 2배 오르면 한 10% 정도 NCM 양극재 같은 경우는 좀 변화가 있다. 뭐 이런 거는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지금 리튬의 비중이 가장 높은 거는 사실 LNF가 가장 좀 비중이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나머지 쪽은 어떻게 보면 사고 비중이 높아서 이런 재고나 이런 비중을 잘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재고 환입 비율이 리튬의 이 가격 변화에 따라서 어느 정도 환입 규모들이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은 이제
가동률하고 이런 리튬가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투자증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양극재가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 미국향 비중이 이게 제일 지금 리스크로 지목이 되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조금 양극재 감소가 좀 완화될 것이라고 25% 정도 15월 달에 부진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애널리스트들은 이런 것들을 제일 이렇게 킥으로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4분기에도 QOQ 20% 줄어들 것 같다. 미국에서는. 그리고 양극재 업체에서는 그나마 LNF만 출하량 증가를 전망했으며 이게 왜 그러냐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뭐 안 믿거나 뭐 이거에 뭐 무조건 믿거나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원래 LG화학하고 둘이 나눠서 공급하던 테슬라향으로 이제 혼자 단독 공급하고 있는 95% 양극재는 혼자 공급해서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 거고 미국 비중이 낮아서 별로 거의 영향이 없는 건데 포스코 퓨처엠은 GM이 많이 영향이 있고 LG도 이제 GM의 영향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향 비중이 큰 업체들은 QOQ 45%, 50% 이렇게 출하 감소가 예상된다. 이건 굉장히 사실 실적과 민첩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이건 중요한 거긴 합니다. 저도 뭐 2차전지를 찬양하고 싶지만 그런 거는 좀 리스크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이 계속 11월 이것들이 잘 돼줘야 된다. 그렇죠? 10월 달에 잘 안 나왔는데 11월에 그래도 서울 환으로 좀 내려가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체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ESS가 진짜 기하급수로 올고 있는데 ESS 수혜가 이것들을 잘 골라야 한다는 뭐 뻔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에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재고 평가, 리튬이 올라주고 있는데 지금 너무나 아쉬워하고 있는 이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역시도 참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뭐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이게 균일하다는 전제하에 리튬 가격에 따라서 특히 양극재 같은 경우는 너무나 위험했던 상황이었는데 가동률도 안 좋고 그런 뭐 약간 오버슈팅 됐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리튬이 살려주고 있다 이런 부분을 그리고 또 파나소닉 양극재 수주가 굉장히 중요한데 좀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참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